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도 질문을 물어봤던 쇼핑몰에 관한 Q&A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만 질문을 받아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2탄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패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뷰티 유튜버로서 작년에 쇼핑몰을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어요. 정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동대문의 살짝 꿀팁, 비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질문이 있어서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옷 살 때 사진만 보고 빳빳하거나 흐물거리는 소재를 보는 팁이에요. 한마디로 약간 저렴한 티가 나는 제품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옷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일단 기본 티셔츠들 동대문에 한 번이라도 사입을 해보셨던 분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확실히 동대문은 여자 옷이 남자 옷보다 시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런지 옷이 더 빨리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 같은 가격을 뒀을 때 여자 옷보다 남자 옷이 질이 더 좋습니다. 대신 남자 옷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고요. 웬만한 디자인이 예를 들면 배트먼 같은 카피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성 옷에 카피 제품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성 옷들은 뭔가 카피여도 살짝 조금 변형이 됐거나 아니면 로고가 아예 없거나 이런 옷들이 많은데 남성 옷들은 그냥 그대로 카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확실히 여성 옷이 디자인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디자인이 많고 상품이 많고 제품의 질이 얇은 티셔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동대문에서 만약에 티셔츠를 구입을 했다 싶으면 반팔티 중에 프린팅 있는 제품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1년 이상 입지 못하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 중에서도 단가가 여러 개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마켓에서 많이 파는 3,900원, 5,900원 이런 옷들은 기획가로 국내산 제품들이 많긴 하지만 중국산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티셔츠는 오래 입을 생각보다는 그냥 빠르게 그 해 여름에 몇 개 입을 거 그 정도만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여성 옷들은 약간 얇은 면 소재라면 남성 티셔츠들은 대부분 두껍고 빳빳한 티셔츠예요. 그래서 다음 해에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이즈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오긴 하지만 디자인이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저는 티셔츠는 한 10,000원 초반대에 구입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해요. 20,000원이나 30,000원이나 세탁하면 어차피 그 해밖에 못 입고요. 그리고 니트 같은 경우는 저렴해도 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옷들만 안 사시면 돼요. 약간 핫지 니트라고 특유 좀 저렴하게 나오고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니트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벙벙하고 특유의 핫지 그 모양이 있는 제품들은 실제로 봤을 때 살짝 저렴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니트는 면에 비해 얇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좀 도톰한 니트들은 그렇게 저렴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니트는 저렴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피스는 중국산이 정말 많아요. 중국산의 특징으로는 10,000원 후반에서 20,000원 초반 원피스가 많습니다. 원피스가 중국산일 경우에는 디테일이 다양하지 못하고 약간 실이 따갑다거나 좀 면이 얇다거나 이건 공통된 디자인인데요. 허리에 고무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피스를 구입하실 때는 20,000원짜리를 여러 개 구입하기보다는 40,000원, 5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중국산 원피스는 대부분 한국 제품을 카피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살짝 아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20,000원짜리 원피스를 제일 안 구매하는 편이에요. 20,000원짜리 원피스 사면 정말 그 해밖에 못 입고 40,000원, 50,000원 정도 되는 원피스를 사면 그래도 꽤 많이 입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원피스 때 한 30,000원, 35,000원 정도에 판매했던 제품이거든요. 이런 건 국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입을 수 있고 확실히 좀 이렇게 좀 벌룬 원피스도 중국산은 못 봤어요. 확실히 중국산은 중국산 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피스는 꼭 저는 구입하신다면 30,000원 이상 제품의 국내산 제품을 추천을 해요. 자, 그리고 겨울이라서 그런지 소재 함유에 따른 촉감과 특징을 물어봐 주셨어요. 아무리 같은 재질이어도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요건 부드러울 수 있고 요건 따가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비싸다고 무조건 부드러운 게 아니라 비싼데 정말 거칠거리는 울 100%가 있고요.
2만원 아크릴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나온 니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만져보는 걸 추천을 하고, 인터넷에서는 만져볼 수 없잖아요.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 이렇게 가운데에 이 재질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 정확히 써져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건 실제로 만져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화면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생겼는데 만져보면 까슬거릴 수도 있고, 니트의 예민함이 사람마다 느껴지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나한텐 부드러운데 저 사람한테는 까슬거릴 수도 있는 편차가 커서, 니트의 재질이 정말 중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실제로 만져보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이 돼서 핸드메이드 코트를 정말 많이 구입하실 거예요. 핸드메이드 코트는 대부분 울 90%가 많은데요. 울 90%가 아니어도 뭔가 아크릴 30, 울 70 이런 제품도 많아요. 일단 울이 많으면 많을수록 옷이 가볍습니다. 코트가 굉장히 가벼워요. 코트가 가벼우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내 몸이 이 무거운 걸 느끼지 않고 가볍게 느껴서 좋고, 핸드메이드 코트가 대부분 색깔들이 예쁘고 소재가 얇아서 그런지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핸드메이드 코트의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얇잖아요.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한겨울에 절대 못 입는 소재예요. 핸드메이드 코트 같은 경우에는 초겨울까지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핸드메이드 코트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겨울에도 나와요. 근데 한겨울에 그걸 입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추워요. 자, 이제 아크릴이 들어간 울 코트가 있습니다. 아크릴이 많이 들어갈수록 소재가 무겁고요. 살짝 까슬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감이 있는데요. 자, 이런 거의 장점. 일단 소재가 두껍기 때문에 일반 핸드메이드 코트에 비해서 따뜻합니다. 확실히 핸드메이드 코트에 비해 저렴하고요.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안 좋은 점. 무거우니까 내가 입었을 때 힘듭니다. 저는 좀 자세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걸 잘 지탱을 못하는데, 실제로 무거운 코트를 입으면 지쳐서 오래 걷지 못해요. 대신 한겨울에도 입을 수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이런 건 잘 비교하고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아크릴이 많이 섞여있는 코트 같은 경우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다양한 가격대가 있는데, 저는 코트는 그래도 8만원 이상 되는 제품을 구입하셔서 다음 년에도 입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년에도 입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가격대를 줘서 더 오래 입는 건데, 뭔가 디자인만 보고 저렴한 걸 사면 코트는 살짝 너무 무거웠고 너무 좀 까슬거려서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3번. 기본티 살 때 재질 보는 법. 기본티 같은 경우에도 만져보고 입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기본티를 정말 재질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SPA 브랜드에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요즘 유니클로 질 진짜 괜찮게 나오고요. 조금 핏을 본다 싶으신 분들은 H&M의 기본 티셔츠 7,000원짜리가 있어요. 그게 되게 사이즈도 다양하고 색깔도 많고 입었을 때 살짝 얇은 면인데 핏이 예뻐요. 나는 진짜 재질이 중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SPA 브랜드에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하고, SPA 브랜드가 다른 옷들은 비싸지만 기본티는 대부분 저렴하게 만들어요. 저는 자라는 추천하지 않고요. 애나더 스토리즈도 추천하지 않고, 좀 만만하게 유니클로 아니면 H&M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비슷한 가격이라면 브랜드와 보세 중에 어떤 걸 우선시하고 구매하시나요? 같은 가격일 때 보세가 브랜드 제품보다 질이 좋다고 느껴봤는지 궁금해요. 자, 여러분, 아직까지 동대문 옷은 질이 안 좋다 이런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그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많이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으로 인해서 뭔가 동대문 옷들은 전부 다 약간 카피인 것 같고, 물론 카피가 맞습니다. 뭔가 약간 별로일 것 같아. 왜냐면 뭔가 소비 과정에서 내가 어느 날 구입을 해봤는데 만져보지 않고 구입을 해서 실제 모델핏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색깔이 다르다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신뢰감을 잃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동대문에도 굉장히 많은 도매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예 저렴하게 중국산만 판매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뭐 제곱, 비아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바로 검색이 되는 그런 유명한 도매 브랜드가 있어요. 이름이 알려진 도매 브랜드들은 기존 매니아층들도 많고요. 항상 신상이 나올 때 기대가 되고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이런 중국산 아니면 좀 상호가 자주 바뀌는 그런 국내산 옷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동대문 옷에도 급이 있습니다. 화장품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파는 로드샵이 있고 상대적으로 비싸게 파는 프레스티지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동대문 브랜드들도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요. 저렴하게 파는 데도 있지만 점점 비싼 곳이 있습니다. JS 뉴욕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살짝 직장인 분들이 잘 입을 만한 패딩을 판매하는 도매 브랜드도 있어요. 이건 검색하면 다 나올 정도로 정말 유명해요. 만약에 JS 뉴욕 패딩을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저렴한 곳에서 30만 원에 사요. 5리털 빠방한 패딩인데, 자, 제가 이제 백화점 브랜드에 가서 30만 원짜리 패딩을 사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물론 요 JS 뉴욕 이런 패딩이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어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 동대문 브랜드가 질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브랜드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디자인 값도 있고 백화점이니까 수수료도 있을 테고 동대문 보세보다는 들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가격대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가격이라면 물론 제가 좀 쇼핑몰 주인께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좀 이름 있는 동대문 브랜드들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자라에서 69,000원에 원피스 구입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139,000원, 99,000원으로 옷을 구입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인데 동대문 옷이 정말 질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패스트 패션의 가장 큰 곳이 자라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질이 너무 안 좋아요. 어쩜 이 가격에 이런 질을 팔 수 있을까 매번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인터넷에서 6만원짜리 원피스 사면 제가 이용하는 쇼핑몰은 동대문 옷이 훨씬 질이 좋아요. 다음 년에 입어도 될 정도로 패스트 패션과 어울리지 않는 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화점에서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단을 직접 생산할 수 있지만 도메스틱 브랜드, 상대적으로 살짝 저렴한 브랜드들은 원단을 다 동대문에서 떼요. 자, 그러면 동대문 원단에서 뗀 백화점 브랜드랑 동대문 원단에서 뗀 도매 브랜드랑 똑같겠죠? 근데 여기가 더 비쌉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유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동대문 브랜드를 훨씬 선호를 하고요. 실제로 밖에서 옷을 많이 구입하지 않는 편이에요. 뭔가 속옷 같은 건 유니클로 이런 데 가지만 저는 길거리에서 옷을 사본 적이 정말 없어요. 진짜 급하지 않는 이상 안 사는? 정말 동대문에 빠지면 동대문 옷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디자인도 훨씬 더 다양하고요. 질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료나 월세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터넷보다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5번. 브랜드 옷 제외하고 보세 제품이 돈값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예외로 구매했는데 와, 어떻게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옷이 이렇게 쓰레기 같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이 좀 신뢰가 쌓이잖아요. 나는 이 쇼핑몰 옷을 믿고 구입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가격대가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해 하면 구입하면 저는 대부분 만족을 해요. 제가 지금 옷을 쇼핑할 때 보통 구입하는 가격대가 코트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구입을 하고 티셔츠는 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 구입을 하고 원피스는 보통 4, 5만원대의 옷으로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용하는 쇼핑몰이 좀 저렴한 쇼핑몰이라서 이걸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모델 비용도 없고 이래서 저렴하게 파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 쇼핑몰에 가면 지금 제가 구입하는 가격보다 만원, 2만원씩 더 비싸요. 그래서 저는 뭐 6만원, 7만원짜리 원피스를 4만원, 5만원에 구입을 하니까 당연히 질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밖에서 옷을 안 삽니다. 맹세코 사지 않고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방법만 조금 익히면 인터넷 쇼핑몰이 훨씬 더 저렴하고 훨씬 더 다양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 큰 사람이 이용하기 좋은 쇼핑몰. 골반도 크고 엉덩이에 살이 많은데 하의 고르는 팁. 일단 키 큰 사람이 이용하기 좋은 쇼핑몰들은 저도 잘 몰라요. 저는 바지를 좀 모험차 몇 개를 구입하긴 하지만 대부분 뭔가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판매했던 옷들을 아직 입고 있는데 저는 바지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구입해놓고 정말 오래 입어요. 왜냐면 항상 입으면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추천해드릴 수 있는 건 피팅 모델 분들께서 키를 맞춰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제가 키가 171인데 저는 그나마 그 올슨같이 조금 키가 큰 쇼핑몰 브랜드에서 구입을 하면 길이가 맞더라고요. 아니면 키가 크신 분들은 CK 같은 그 외국에서 만든 청바지 있잖아요. CK 진이 제가 입어도 바지가 길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CK 같은 곳에서 바지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막 3만원, 4만원 주고 이것저것 모험하면서 반품을 하는 것보단 그냥 CK에서 10만원 주고 긴 바지 구입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질도 훨씬 좋고요. 그리고 골반도 크고 엉덩이에 살이 많은데 하의를 고를 때 팁은 치마를 입기보단 바지가 훨씬 낫고요. 골반이나 엉덩이가 크신 분들은 저도 골반이 크기보단 엉덩이가 큰데 프릴이 달려있는 원피스를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치마 고를 때 되게 어렵고요. 골반이 큰데 만약에 허리가 얇다 싶으면 허리가 떠요. 그래서 저는 치마를 거의 안 입고 대부분 원피스를 선호를 합니다. 그 밖에는 바지를 잘 입는 편이고 바지를 입을 때 또 팁은 여름에 이런 마바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입으면 엉덩이 선에 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 부해 보여요.
그래서 바지는 차라리 좀 허벅지에서 붙다가 이 종아리에서 살짝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 가장 나아요. 바지는 차마 어떤 걸 추천하기보다는 사실 입어보는 게 제일 좋지만 제가 최근에 가장 좋다고 느낀 바지는 캘빈 클라인 진이었어요. 옷 살 때 입을 옷을 생각하고 사는지, 이거는 밖에서 구입을 하다 보면 객관성을 잃어서 이것저것 다 나한테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사게 돼요. 근데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면 적어도 내가 이거 사니까 뭔가 하의가 이게 필요해 이러면서 장바구니에 있는 걸 뺐다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뭔가 인터넷에서만 사라고 하는데 확실히 인터넷이 훨씬 더 잘 설계되어 있고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추천하는 입장이라서 좀 새로운 옷을 구입할 때는 새로운 하의를 구입한다거나 코디를 지어서 구입하곤 해요. 기본 티를 구입할 때는 가끔씩 바지도 구입을 하고 코트를 산다면 가방을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고르는 법.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고르시려면 유행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유행이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편이라서 계절이 지날 때마다 쇼핑몰을 들어가면 매번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특유의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옷 스타일이 정말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이번 겨울 유행은 벨트 패딩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전부 다 깔릴 거예요. 약간 쇼패딩인데 벨트로 이렇게 코디하는 게 유행해서 지금 동대문에 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옷 사진 같은 걸 쓰던데 왜 그러는 건가요? 자, 저는 쇼핑몰 창업자의 입장에서도 있었고 지금은 소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일단 도매의 입장에서 보면 쇼핑몰이 종류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쇼핑몰 모델에게 직접 옷을 입히고 사진을 찍어서 판매하는 쇼핑몰이 있고요. 기본적인 쇼핑몰이죠. 두 번째는 좀 유명한 쇼핑몰보다는 아는 사람만 아는 쇼핑몰들인데 사진이 대부분 얼굴이 없어요. 그리고 모델들이 다 다른데 옷 스타일은 비슷한 그런 쇼핑몰인데요. 이런 쇼핑몰의 특징으로는 어딜 가나 같은 옷인데 같은 사진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동대문에 있는 도매 거래처에서도 신상마켓이라고 도매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 또는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에 도매 사람들이 매번 가서 직접 확인할 순 없으니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다 같은 사람 마음이잖아요. 단순히 이 옷이 예쁘기보다는 이 옷을 예쁘게 찍었을 때 확실히 다른 쇼핑몰 MD분들이 많이 선택을 해서 이 옷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옷 이거 깔별로 주세요.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쇼핑몰 사진이 다 똑같긴 하지만 대부분 멋쩍스럽게 찍어요. 뭔가 스튜디오 아니면 좀 카페인데 되게 멋있게 찍은 사진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도매 거래처에서 쇼핑몰 사장님들께 제공하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쇼핑몰 모델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쇼핑몰을 진행하는데 쇼핑몰 모델 분께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을 줘요. 첫 번째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옷값에 모델비를 더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대형 쇼핑몰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모델을 하거나. 두 번째는 모델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모델 비용을 단가에서 뺍니다. 그럼 저렴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선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이 좋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쇼핑몰들 사진 다 필요 없어. 내 눈으로만 확인하면 돼. 나는 직감으로 구입을 해. 하시는 분들은 쇼핑몰 모델 비용이 빠진 금액에서 구입을 하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두 가지 쇼핑몰을 비교했을 때 도매 거래처 사진만 사용하는 데가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 쇼핑몰의 차이는 뭘까요? 여기는 이제 모델이 있으니까 도매 거래처 사진이 없더라도 이 옷 저 옷 다 진행하면서 찍으면 돼요. 근데 이쪽은 직접 사진을 찍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 있는 도매 거래처밖에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진을 도매 거래처에서 워낙 잘 찍고 아마 제 친구한테 들었을 때는 직접 돈을 주고 찍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따지고 보면 여기가 더 저렴하고요.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이런 곳들은 대부분 상세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직감으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어깨선이 내 어깨에 맞는지 보는 팁. 이거는 근데 어떤 옷들이 나한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내가 평소에 구입한 옷 중에 성공한 옷 치수를 기억을 하거나 내 어깨선을 직접 재서 비교해서 구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세 사이즈가 각각 쇼핑몰마다 다른 건 같은 디자인이어도 조금씩 다른 형태의 옷인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재다 보면 사람마다 재는 곳이 약간 달라요. 특히나 바지에서 엉덩이를 잴 때는 이 미디에서 살짝 5cm가 올라와서 재야 되는
되는데 이게 살짝 삐끗해도 위로 올라가면 1cm가 줄어드는 거고요. 이렇게 쟀을 때 살짝 삐끗하면 1cm가 벗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길이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사냐면 자주 가는 쇼핑몰은 신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93cm가 진짜 나한테 93cm 바지야. 이런 곳들을 믿고 사시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대부분 옷이 불량이 아닌 이상 큰 오차 범위는 없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기억하고 있다가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같은 제품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거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요. 이거는 일단 오해가 정말 많은데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입은 원피스가 어디에서는 12,900원에 판매를 하고 어떤 대형 쇼핑몰에 갔는데 42,900원에 팔아요. 와, 저긴 대형 쇼핑몰인데 미쳤다. 지금 4배를 해서 파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비교를 해보자면 분명히 12,900원은 이 42,900원에 비해 나중에 풀릴 거예요. 자, 이제 도매의 기본으로 다시 넘어와서 동대문 시장에는 밤시장과 아침시장이 있습니다. 밤시장은 뭐 APM이나 유어스처럼 단가가 조금 있는 비싼 도매 브랜드를 칭하는 거라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아침시장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나 디오트랑 청평화 제품이 많은데 대부분의 옷들은 디오트에서 많이 판매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을 해서 동대문은 카피가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요. 만약에 이 옷을 유어스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32,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이 옷을 누군가 사겠죠? 그러면 이제 아침 시장에 갑자기 카피가 풀립니다. 근데 그 주에 풀리는 게 아니라 저도 공장 상황을 모르겠지만 대부분 1, 2주 안에 유행하는 디자인이 다 풀려요. 그래서 어떤 쇼핑몰을 가면 여기에 약간 여긴 단추가 있는 데가 있고 이 패턴인데 이거 나시로 돼 있는 게 있고 이 패턴인데 똑같은데 좀 더 짧은 게 있고 정말 다양해요. 이 원단을 또 다 동대문에서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피가 정말 쉽습니다. 일단 밤시장은 대부분 도매의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옷을 좀 부담 없이 만드는 것 같아요. 원단도 좋은 걸 쓰고 조금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근데 아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야 되는데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면 공장에서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게 4만 원짜리가 있는데 어디서 3만 원에 팔아. 약간 비슷해요, 대부분. 왜냐면 그것도 국산일 테니까. 근데 이제 12,900원, 15,900원으로 떨어지면 이것들은 대부분 중국산 원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국도 한 옷을 주면 2주면 만들어줍니다. 원단이 동대문 원단보다는 좀 안 좋은 원단이에요. 그리고 실을 안 좋은 걸 씁니다. 제가 예전에 옷을 다 판매를 했었는데 갑자기 품절이 돼서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국내 공장에 물어봤을 때 단가가 24,000원이 나왔어요. 블라우스 단가가 24,000원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중국 시장에 어떻게 연결을 해서 공장에 여쭤봤는데 6,000원이었어요. 완전 미라클이고 기적이죠. 6,000원이면 블라우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실이 안 좋아서 몸이 따가울 수 있고 디테일이 뭔가 다르고 확실히 국산 옷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원짜리랑 4만원짜리랑 옷이 다른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택이 똑같은데 옷에 분명히 한 7,000원 차이가 나. 이건 뭘까요? 같은 옷인데 판매하는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근데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인지도가 없어서 저렴하게 파는 쇼핑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낚시 상품일 수도 있어요. 이 원피스가 너무 저렴해서 이것도 사고 다른 옷도 같이 구입을 하는데 알고 보니 원피스만 조금 저렴하게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유독 더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일반 쇼핑몰에서는 별로 못 봤는데 약간 네이버 스토어에 많거든요. 도매처에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참 판매하는 입장에선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에요. 왜냐면 가격 경쟁을 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디서 코트를 7만원짜리 자켓을 진행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아무리 싸게 팔아도 부가세나 세금 때문에 적어도 얼마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네이버 스토어에 79,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79,000원이면 세금일 때도 원가가 남지 않아요. 전화를 하면 모른대요. 근데 분명히 아는 사이겠죠. 이런 거래처가 있다면 도매 거래처 끊으셔야 됩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선 좋죠. 저는 도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유독 비싼 쇼핑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곳들은 대부분 대형 쇼핑몰입니다. 대형 쇼핑몰들은 가격이 높은 이유가 가격이 높은데 업데이트가 빠르고 직원들이 많고 뭔가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매니아층 고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도 그냥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딱히 저렴하게 판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게 또 애매하게 다른 경우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동대문에도 같은 공장에서 같은 옷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디자인인데 저는 이 옷을 공장에 100장만 주문을 했고 이 옆에서는 공장에서 1000장을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럼 도매의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말이 중요한 게 옷을 돌다 보면 여기에서 2만 원 주고 진행하는 옷이 여기는 17,000원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비싸게 파는 쇼핑몰이 아닌데 왜 다른 쇼핑몰에 비해서 1,000원, 2,000원 비쌀까 싶은 분들은 같은 옷을 그냥 좀 경쟁력이 낮은 도매 거래처에서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제가 쇼핑몰을 운영했고 실제로 친구 중에 MD도 있고 저는 동대문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서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옷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옷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쇼핑몰만 들어가는 경우 그냥 근처 쇼핑몰 막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면 가격 비교가 잘 안 되거든요. 가격 비교를 잘 하려면 네이버 검색을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는 쇼핑몰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네이버 스토어가 발달이 너무 많이 돼서 네이버 스토어팜이 진짜 많아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거래처 사진을 쓰면서 좀 저렴하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냥 옷가게에서 네이버 스토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쇼핑몰 경쟁하는 곳이 정말 많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옷을 검색을 하면 뭐라고 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칠 거예요? 녹색 원피스? 여기 옷은 체크예요. 체크인데 여기가 살짝 벌룬이다. 벌룬 체크 원피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내려가다 보면 나와요. 근데 이건 좀 특징이 없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긴 것들은 진짜 찾기 힘들어요. 이거는 도매 거래처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녹색 헤어밴드를 검색하면 이게 슈렉이잖아요. 슈렉 헤어밴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뭐 코트 같은 것도 약간 체크가 들어간 바바리 코트다. 그럼 체크, 트렌치 코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매 거래처 사진을 사용하는 곳도 있을 테고 분명히 내 눈에 예쁘면 남들 눈에도 예쁘고 내 눈에 예쁘면 다른 쇼핑몰 사장님들 눈에도 예뻐서 대부분 진행하는 게 비슷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찾는 경우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 쇼핑몰에서도 구입을 하지만 대부분 도매 거래처 사진을 사용하는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고 저는 이 쇼핑몰을 한 4, 5년 동안 이용을 해서 신뢰감 때문에 거기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막 경쟁하기가 힘든 그런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환 반품 이런 게 안 되는 곳도 많은데 저는 옷을 사면 교환 반품을 귀찮아서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막 옷에 뭐가 묻어있고 막 기분이 나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내비둬요. 이제 대형 쇼핑몰들은 그런 소통들이 굉장히 잘 될 거예요. 빨리빨리 보내주고 빨리빨리 해주고 그리고 같은 쇼핑몰인데 이 쇼핑몰이 조금 더 대형이면 거래처에서 만약에 정말 인기가 많은 스웨터를 이 두 군데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회원수가 별로 없었고 여기는 진짜 대형 쇼핑몰이에요. 그러면 도매 거래처면 여기가 전화해서 오늘 물량 되나요? 물량 없대요. 여기한테 다 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배송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배송 기간 되게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건 일단 도매 거래처의 공장 문제일 수도 있고 니트 같은 건 생산하려면 2주가 넘게 기다려야 돼요.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2주를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탄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투머치 토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쇼핑몰을 운영해본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중간을 잘 지켜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쇼핑몰에 관한 팁들을 또 2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쇼핑, 행복한 소비 되시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